2018 프로야구가 시범 경기 개막과 함께 기지개를 켰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홈 개막전에서 라이벌 두산을 꺾고 상큼하게 출발했습니다. 12번째 우승컵을 노리는 타이거즈의 전력과 올해 프로야구의 관전 포인트를 분석합니다. 정부가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에 대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내일 예정됐던 통파업을 강행합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들이 치적 쌓기용으로 의정 대상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우내 팬들이 기다렸던 프로야구가 오늘 시범 경기 개막을 시작으로 8개월간의 긴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은 두산과 첫 시범 경기를 치른 기아는 기분 좋은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아의 불방망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뜨거웠습니다. 최용우가 첫 2루타를 친 뒤 이영욱의 결승 2루타까지 모두 6개의 장타를 날렸습니다. 특히 스프링 캠프에서 강도 높은 타격 훈련을 한 김민식도 2타점 2루타를 때려냈습니다. 느낌은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선수들 거의 다 대부분 그대로고 전력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니까요. 올해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첫 시범 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헥터는 3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지만 4회에 바뀐 박정수가 4실점하면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트레이드된 이용욱의 결승타로 5대4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 자웅을 겨뤘던 기아와 두산의 박진감 있는 경기에 관중들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홈 관중석을 채운 시민들은 기아의 우승을 기원했습니다. 선수도 몸 푸는 거 보니까 올해도 우승할 것 같기도 하고 올해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좋은 날씨에 첫 경기 시작해서 앞으로도 많이 기대가 되고 기아 우승 화이팅! 개막을 앞두고 치러진 시범 경기는 승패보단 전력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1983년부터 작년까지 35번의 시범 경기 동안 1위를 한 팀이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것은 7차례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7번의 시범 경기를 더 치른 뒤 24일 KT와 홈 개막전을 갖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기아의 목표는 올해도 우승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타선과 투수력, 대체 선수들의 활약 등 모든 면이 좋아야겠죠. 올 시즌 기아의 전력을 김철원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지난해 통합 우승팀 기아 타이거즈는 올해도 독보적인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3명을 모두 잔류시켰고 김주찬과 양현종 두 FA 선수들을 모두 잡는 등 지난해 우승 전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할 타자 7명인 타선의 막강함은 올해도 여전하겠지만 중간계 투진과 마무리 투수진의 안정감은 2연패 달성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난해 영입한 김세현이 든든하지만 김윤동과 신동섭, 임기준이 얼마나 두둑한 배심을 보여줄지는 의문입니다. 밤 9시쯤 진행되는 8회 9회를 올해는 마음 편히 볼 수 있을지와 더불어 부상으로 지난해 한 해를 쉰 윤성민이 언제쯤 어떤 보직으로 복귀할지도 관심입니다. 최강 원투펀치인 양현종과 헥터는 다음 주 주말에 개막하는 2연전의 선발로 나섭니다. 야구장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반드시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찬과 버나디나는 지난해 시즌 초반 극도의 부진으로 팬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지난 겨울 충실한 훈련으로 올해는 초반부터 선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컨디션은 한 70%, 80%는 올라온 것 같아요. 남은 기간 동안 잘 맞추면 좋은 몸 상태로 시즌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수는 부상입니다. 깜짝 스타 임기영이 어깨 통증으로 당분간 선발 출전이 힘들고 발목 수술을 한 지난해 수위타자 김선빈의 수술 후유증이 언제 도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전 선수를 대체할 선수층을 두텁게 하는 것이 코치진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백업 쪽을 상당히 좀 중점을 뒀는데 성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결과가 나와야죠. 지난해 트레이드 효과를 톡톡히 본 기아. 올해는 누가 혜성처럼 등장할지를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입니다. NC에서 건너온 황윤호와 삼성 출신 이영우,
LG 출신의 정성훈이 활약을 겨루고 있습니다. 신인급 중에서는 유승철과 박정수, 문경찬 투수들이 신데렐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은 두산과 전력을 보강한 롯데 등이 강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돌아온 메이저리거 박병호와 김현수, 황재균 등을 보유한 팀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문가들은 만년 하위팀인 KT를 다크호스로 꼽으며 순위 싸움의 주요 변수가 될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KT 영병도 상당히 올해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KT가 다크호스가 돼가지고 4강 전력이거나 우승 전력은 아니지만은 상위권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정도의 전력이 되지 않을까. 올해는 야구가 예년보다 이른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아시안게임 때 경기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엔 비디오 판독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기장에 있는 관중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했었죠. 그런데 올 시즌부터는 비디오 판독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기장에 있는 관중들도 바로 저 전광판을 통해 판독 영상을 함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자동 고의사고 제도 도입과 12초 이내 투구를 강화 등으로 경기 시간이 예전보다 짧아지면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외 매각에 공감한다는 건데요. 채권단 역시 오는 30일까지 자구안을 제출하라고 노조를 압박하면서 노조가 내일 총파업 투쟁을 벌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국회 간담회에 나온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는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이 불가피하지 않냐며 채권단과 같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업도 살리고 또 일자리도 유지하기 위한 차정책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해외 매각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해외 매각 철회를 전제로 한 금호타이어 노조의 대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한 경영 정상화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 공장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더블스타로 지금 매각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채권단은 그러면서 오는 30일까지 노사 자구안 합의와 해외 자본 유치에 대한 동의를 마무리해달라며 노조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김종호 회장도 광주 영광통 사거리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조 지회장들을 만나서 법정 관리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농성을 풀고 내려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채권단이 해외 매각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내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키로 결정했습니다. 채권단과 노조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달 말 데드라인까지 극적인 타결을 이루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방의원들 중에 이 상을 받은 경우보다 받지 못한 경우를 찾기가 더 어려운 다소 이상한 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방선거를 1년가량 남겨놓고서부터 시상식이 집중돼 그 목적이 의심되고 있는데요. 지방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받는 그 상을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로 꾸려진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최근 제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회차 수상자를 발표한 지 불과 2달여 만입니다. 일부 시도에서 상을 이제 못 받으신 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우수의정대상을 처음 만든 건 2014년. 회차별로 최대 100명 넘는 전국의 시도의원들에게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여간 이뤄진 6차례 시상식 가운데 절반이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작년 7월 이후 집중됐습니다. 10대 전남도의회에서는 전체 의원 57명 가운데 60% 가까운 32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의정대상을 받아본 의원보다 안 받은 의원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시도의회에서 추천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곧바로 수상자로 결정되고 지역 안배도 이루어지는 등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왔는데 못 가신 분들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게 네. 1차적으로 시도의회에서 네. 예, 추천하고 전부 다 거의 다 이제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권위를 포기한 우수의정대상 수상 실적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자신을 뽐내는 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시의회로 넘겨진 광주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파행으로 진행됐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자치구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심의했지만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산회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획정위원회에서 구의원 3명씩을 뽑도록 한 광산 3선거구와 5선거구에 대해 각각 4명과 2명으로 수를 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행자위원장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행자위 파행으로 인해서 시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과돼 특혜 논란이 일었던 해병대 전우회 지원 조례가 폐지 압박 끝에 무산됐습니다. 광주 동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조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병 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월 동구의회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시민사회와 동구청의 제의 요구가 잇따라왔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례 제정과 개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적극 환영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새마을장학금의 특혜 실태를 자체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에 따르면 윤 시장은 시민단체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새마을장학금 지급 실태를 자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윤 시장은 또 올해 지급이 예정돼 있는 새마을장학금 예산의 집행 여부 역시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쯤 광주시 남구 송화동의 순환도로 요금소에서 53살 김모 씨가 몰던 5톤 화물차가 통행료를 내기 위해 정차했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화단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숨졌고 1톤 화물차 기사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 등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지난 1월 장흥을 마지막으로 고병원성 AI가 추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전남의 이동 제한 조치가 오늘 모두 해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5월 말까지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빈 축사의 환경 검사를 통과해야 입식을 승인하는 제도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5.18 특별법이 오늘자로 공포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는 헌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날짜로 5.18 특별법을 관고에 공포했습니다. 6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규정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